안녕하세요. 호인구성왕입니다. 오늘은 비가 또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밖에 생활을 거의 안 나가려고 했는데 공부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뭐라 그래요? 공원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찍기가 뭐해서 오늘은 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달력이 보니까 신사요. 인신사의 날이고 사예요. 거래 타협 이런 거 하는 날이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만난 시간이 중국이 4하고 5였을 때입니다. 점심때. 그러니까 뭐냐면 사오면 뭐예요? 사오면 누구를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굴 만났냐? 5를 만났다는 뜻이에요. 잘못 만나면 도둑놈, 깡패 이런 거고, 좋게 해석하면 오래된 남자, 노인네 이렇게 되는 거고, 더 좋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철학하는 사람, 종교인, 무속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성이 아까 그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구성을 가리킨 사람이나 구성을 논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러면 딱 보니까 왜 왔구나, 무슨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중국의 3.15입니다. 3.15인데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분은 본명성 1이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하고 3이 딱 맞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건가?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 이건 구성을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떻게 돼요? 추측을 할 수 있죠. 1이라는 게 중국에 왔으니까 어떤 뜻이에요? 오두가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왔겠죠. 꼼짝할 수 없음. 근데 이제 3이 오는 거죠. 내일이 3이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다, 놀랄 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뭐냐면 기륭적인 거를 논해라, 이렇게 시시비비를 만들 필요는 없고, 아주 그렇겠구나. 중국에 일이 왔고 3이 왔으니까 1 문제는 뭐냐? 내가 3 말이다. 말을 어떻게 했냐 이게요.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은 집에서 뭐를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성하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궁부터 건궁, 태궁, 강궁, 이궁, 그 다음에 감궁, 곤궁, 진궁, 송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숫자가 뭐냐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대화를 하죠. 근데 궁성의 의미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600금성 같은 경우는 자리가 어디냐면 건궁 자리입니다. 건궁이라고 그러면 대통령 자리라고도 얘기하고 주인 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쪽은 술회 방향입니다. 술회라고 하면 술의 진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철라, 지망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사주에서는 좋게 해석할 땐 좋게 해석하는데 불편하게 해석할 때는 불편하게 해석을 하죠. 술의 진사가 잘 쓰일 때는 뭘로 쓰이죠? 그물망으로 쓰여요. 그래서 사람을 가둔다, 사람을 어떻게 한다, 꼼짝 못하게 한다, 감옥에 있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 그걸 좋게 쓰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의학 쪽으로도 쓰기도 하고 의학 쪽으로도 쓰기도 해요. 이게 명리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기 나름이지만, 구성에서 600금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6이라는 게 어떤 이제 어른이라는 뜻도 있고, 크게 얘기해서 대통령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예요? 학교에서는 누구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육백금성 자리는 어찌 보면 좀 강해요. 그래서 여자가 육백금성이면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의미가 있고 단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 학교,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상이 학교라는 개념에 상당히 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당, 학교, 선생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육백금성 자리가 뭐냐면 보수적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겼냐면 하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선생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육백금성 자리인 여자가 육백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보통이 아니다. 조금 골이 아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육백금성 자리 자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돈을 주면 받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백금성 자리에 가 있을 때 돈거래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거래하지 마라, 그거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육백금성 이 자리입니다. 그 육백금성 자리는 건공이니까 또 남자 자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이제 엄마 자리이기도 하면서 엄마 자리, 이 토 자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 왜 노력을 하냐? 엄마는 옛날부터 노력하고 살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찌 보면 남자보다 더 강하게 노력하고 생존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투적이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까지 또 간섭을 합니다. 왜? 우리 자식이, 우리 딸이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는 정신이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일하고,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누구 집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뭐 싹이라 그러나 그걸 제대로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명성 이 자리 같은 경우, 공공자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간혹 뭐를 못 받는다? 급여, 월급 이거를 못 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1, 2, 3, 4, 5, 6, 7 7이 어디 가냐면 그 자리 갑니다. 7이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올해 열심히 일해줬더니 뭘 못 받아요? 월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은 무슨 방향이다? 일하는 방향이야. 죽어라 하고 일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명성 7은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경우 수가 있냐면 무리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볼까요? 7 6 7 2 7 들어갑니다. 7은 이제 태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궁이라고 하고, 거기는 먹고 마시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아시스예요.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자도 있고 술도 있고 이런 형태로 즐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쪽에서 뭐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남녀가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죠? 거래를 하죠. 즐겁게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물립니다. 왜냐하면 태궁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큰 강가, 오아시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럼 오아시스는 뭐가 있냐면 악어가 있습니다. 숨은 어떤 이상한 동물이 있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당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6이 아마 거기 가서 있는데 팥살 맞았습니다. 그러면
본명성 6에 올해 내가 누구하고 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투자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잘못 투자하면 내가 바가지를 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9. 9는 우리가 이제 이궁이라고 해요. 근데 이별궁이라고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문서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이별이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궁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는 내가 이제 망신의 방향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흑백이 가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백이 가리는 곳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의 뜻이 아니고 궁성의 이야기입니다. 궁성. 그 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요 내용만도 잘 이해하시면 통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궁 볼게요. 간궁 보니까 팔간토 뭐 8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팔궁.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산이에요. 나그네 길, 깊은 산 이렇게 얘기해요. 산 속에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산일 뿐이에요. 그 산에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산고개는 누가 지나가요?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운 곳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좀 상황에 따라서는 어렵죠. 그리고 산이라는 곳은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궁 방향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변화가 생긴다, 변동이 생긴다. 간은 앞이 안 보인다.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간다야. 왜? 거기가 산이니까. 산에선 누가 있어요? 산소가 있다요. 그래서 간혹 그 방에 잘못 들어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조심하세요. 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해 1이 왔으니까 1, 2, 3, 4 본명성 4입니다. 그럼 4가 거기가 들어가 있는데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중을 기해라. 왜? 어디에 있는 모습이니까 산에 있는 모습이다. 잘못하면 앞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요. 그죠? 잘하면 어떻게 된다? 광명이 보인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어둠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밝은 광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고 통상 얘기하냐면 왔다 갔다 합니다. 살던 놈 죽고 죽던 놈 살고 밥 먹던 놈 죽 먹고 죽 먹던 놈 밥 먹다. 제가 이렇게 통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일 거예요? 3 봅시다. 3은 진궁 방향입니다. 진궁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렇게 싹 올라오는 궁입니다. 올라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이제 묘방향이기 때문에 꽃이 핍니다. 새싹이 올라온다 이런 뜻인데 땅에서 어떤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사실은 이런 세상은 어떤 공기 속에 있다가 새로운 싹이 하늘로 오를 때는 뭐예요? 그 소리가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싹들이 막 이렇게 틀 때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르는 싹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면 올해 1, 2, 3, 4, 5, 6, 7, 8 8이 그 진궁에 가서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냐? 못하죠. 그럼 본명성 8이 올해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 소문은 났는데
인기는 있는데 뭐는 없다? 결과는 없더라. 득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성이 참 묘미가 있어요. 아, 참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건 해봐야 한다. 해보면 안다. 이렇게 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거의 다 한 것 같고, 빠진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나? 3, 2, 1이 있어. 1이 있는데 1은 뭐냐면 감궁이에요. 감궁. 이건 다 알죠. 감궁. 감궁은 뭐야? 고충, 어려움, 힘듦, 잘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막혔음. 그리고 뭐냐? 좀 고난이 따른다. 그리고 쓸데있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각국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 안 가느냐. 중궁이 있습니다. 중궁이 뭐라 그랬죠? 중궁이 빠진. 중궁은 뭐냐면 올해 그 본명성 1위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 1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중궁이 왔어요. 중궁이 오면 뭐냐? 돌파구가 절대 없다. 갈 때까지 다 갔다. 이제는 뭐만 남았다? 결정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가 올해 1이 달에서 왔고 내일이 3이 왔으니까 1, 3이 조합을 맞추면서 이제 내가 할 말 다 했다야. 이러면 할 말 다 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뭐 방도가 있는가? 없다 이거죠. 어렵다, 힘들다,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 중궁이 왔을 때는 잘못하면 제가 매일 얘기하는 게 질병이 오면 어려운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뭐 일단 이건 구성상의 의미고 내일을 지켜보면서 뭐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중궁에 들어왔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딱 잘라서 뭐냐 답이 없다야. 그거는 누구 때문에 생겼냐? 내가 온 거란 말이야. 나 때문에 생겼다가 되는 거고요. 내가 중궁에 왔다고 하는 거는 그 본명성 1이 그 방향을 갖거나 그 해에 문제가 됐는데 1의 자리에는 지금 원래 뭐가 있었냐면 5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5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5가 중궁에 왔다고 하는 거는 5가 드는 해에 5나 4나 요때 해에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내가 그 궁리에 돌아오니까 나한테 그 고충이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기나 방향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5 드는 해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된 일을 시도하니 그로 인한 결과가 내가 중궁에 들어왔을 때 나한테 그게 뭐가 온다? 엄청난 압박과 슬픔과 고뇌가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가 들었을 해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서 그럼 이분이 이때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방향을 잘못 갔다, 잘못된 방향 쪽에서 무엇을 시도했다, 그로 인한 문제로 고충이 따라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떤 방향에 당신 여행 혹시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하냐 의식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갈 곳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 그쪽 방향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비리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제?
내가 중궁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인구성학 사주야에서 궁성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참, 이거 또 이야기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하기, 추천 이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인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